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오후 2시에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지연은 새로 들어온 봄 컬렉션 블라우스를 정리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매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평일 오후라 손님의 발길이 뜸한 시간이었지요. 사장님, 이 원피스 55 사이즈 있나요? 젊은 여성이 화이트 원피스를 들고 물었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잠깐만요. 창고에서 가져다 드릴게요. 지연의 손길은 익숙했습니다. 15년째 이 일을 해왔으니까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다니다가 결혼과 함께 그만두고 작은 편집숍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남편 민석이 반대했었지요. 굳이 힘들게 장사할 필요 있어. 내가 벌어다 주는데.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힘이요. 창고에서 원피스를 찾던 중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지요. 발신자는 여보였습니다. 지연은 습관적으로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23살 혜진이랑 부산으로 내려간다. 공동 통장 돈은 이미 다 뺐다. 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착각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하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차갑고 잔인한 현실이 스마트폰 속 작은 말풍선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고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원피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55 사이즈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하얘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지연의 표정은 평상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했고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일처럼요. 사실 그랬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민석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갔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안아주지 않았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것들로만 제한되었고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나? 한 번쯤은 직접 물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확신이 서지 않아서였지요. 의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연은 기다렸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을. 그리고 그 순간이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고객이 나간 후 지연은 매장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꺼내 메시지를 봤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지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면 자신의 몸이 차가워진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38살의 여자. 아직 젊다고 할 수 있는 나이였지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도 늦지 않은.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한 줄의 메시지로 끝나다니요. 공동 통장 돈은 이미 다 뺐다. 민석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먼저 돈을 빼내고 도망가면 지연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지연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지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차가운 미소였지요. 이제 시작이군요.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진실이었지요. 그리고 그 진실은 곧 민석을 찾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발신자는 여전히 여보였습니다. 지연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벨소리가 멈출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지요. 그리고 매장 밖 가로수길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히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지연도 곧 그들 중 하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닌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서 말이에요. 3개월 전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민석이 또 늦었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반복되는 일이었지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늦었네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비난하는 어조는 아니었어요. 단순한 확인이었지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미안해. 민석은 재킷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시선을 피했어요. 예전 같으면 지연 옆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얘기했을 텐데 이날은 곧바로 침실로 향했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문이 닫혔습니다. 지연은 혼자 남겨졌어요.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민석의 셔츠에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지연이 선물한 것도 민석이 즐겨 쓰는 것도 아닌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전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지연은 신용카드 고지서를 들고 민석에게 물었습니다. 롯데호텔에서 30만 원이 결제되어 있었어요. 아, 그거. 회사 손님 접대했어. 급하게 점심 먹으면서. 점심에 30만 원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별거 아니야. 민석은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습니다. 대화를 끝내려는 신호였지요. 하지만 지연은 쉽게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호텔이에요? 식당도 많은데? 거기 레스토랑이야. 신경 쓸 거 없어. 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민석의 호흡 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한 달 반 전이었습니다. 민석이 샤워를 하는 동안 지연은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채로 메시지 알림이 계속 울리고 있었거든요.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혜진이었습니다. 지연이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오빠, 언제 만나? 보고 싶어요. 오늘도 못 오는 거예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더 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그 자리를 떠났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지연은 변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남편분이 바람을 피우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지연이 인터넷으로 찾아낸 분이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지연은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설명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늦은 귀가, 향수 냄새, 휴대폰 속 메시지들. 혹시 공동 재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집은 제 명의예요. 남편이 결혼할 때 제 이름으로 해달라고 했거든요. 매장도 제 명이고요. 현명하셨네요. 그럼 통장은요? 공동명의 통장이 하나 있습니다. 생활비 통장이에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별도 계좌부터 만드세요. 그리고 증거를 더 모으셔야 해요. 사진, 녹음, 문자 메시지. 뭐든지 좋습니다. 지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손글씨가 평소보다 또박또박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공동 통장에는 당분간 최소한의 돈만 넣어두세요. 네, 만약을 대비해서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돈을 빼갈 수도 있거든요. 지연은 뭔가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어요. 3주 전 은행이었습니다. 별도 계좌 개설하시는 거죠?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적금도 함께 가입하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지연은 매장 매출의 일부를 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돈을 모았어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공동 통장에는 생활비 정도만 남겨두었습니다. 민석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요. 2주 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은 민석의 재킷 주머니에서 호텔 키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롯데호텔이었어요. 며칠 전 늦게 들어온 날의 것이었죠.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날짜와 시간까지 확실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이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을 열어봤어요. 비밀번호는 지연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죠. 카카오톡을 확인했어요. 혜진과의 대화가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요, 오빠. 빨리 와이프랑 이혼하고 저랑 살아요. 제가 더 예쁘잖아요. 지연은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저장했어요. 그리고 1주 전 여보, 우리 집도 공동 명의로 바꿀까? 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한 말이었어요. 왜요? 그냥 부부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지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굳이 왜요? 아니야, 그냥 미안해서 그래. 요즘 너한테 소홀했던 것 같아서. 민석의 표정이 어색했어요.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지연은 그렇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제안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지연은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했어요. 어제였습니다. 민석이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새벽 2시였어요. 술 냄새가 났지만 취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 누구요? 회사 동료들. 거짓말이었어요. 지연은 이미 민석의 동료들에게 확인했거든요. 그날 회식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했습니다. 오늘 오후 메시지를 받기 전이었습니다. 지연은 매장에서 새로운 옷들을 정리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별도 계좌에는 상당한 금액이 모여 있었어요. 당분간 생활하는 데 문제 없을 정도였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일정도 잡아놨어요. 증거들도 모두 정리했고요. 이제 민석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23살 혜진이랑 부산으로 내려간다. 공동 통장 돈은 이미 다 뺐다.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민석은 자신이 먼저 돈을 빼면 지연이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요. 공동 통장에 남은 건 생활비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지연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도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지연은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어요. 정이었습니다. 오후 3시 부산행 KTX였습니다. 민석은 1호차 특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자리에는 혜진이 있었어요. 23살의 그녀는 흥분한 듯 연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말 신나요? 우리 드디어 떠나는 거죠? 혜진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하지.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하지만 민석의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낸 후 답장이 없었거든요. 보통 같으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을 텐데요. 오빠, 부산 가서 뭐 할래요? 일단 호텔 가서 쉬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민석은 호텔 예약 확인서를 다시 봤습니다. 해운대 특급 호텔 스위트룸이었어요. 3박 4일 예약이었죠. 공동 통장에서 뺀 돈으로 결제한 것이었습니다. 와, 오빠가 예약한 호텔 사진 봤는데 정말 멋져요. 혜진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민석은 뿌듯했습니다. 이번 여행으로 혜진에게 자신의 진심을 보여줄 생각이었거든요. 오후 5시 30분 부산역. 부산역에 도착한 민석과 혜진은 택시를 탔습니다. 해운대까지는 30분 정도 걸릴 예정이었어요. 기사님, 해운대 그랜드 호텔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석은 혜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지연과의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지연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후 6시 해운대 그랜드 호텔 프런트. 예약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민석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예약이 취소되어 있네요. 네, 취소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혜진도 놀란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취소됐죠? 오늘 오후 3시 20분에 취소 처리됐습니다. 민석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취소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다른 방으로라도. 죄송합니다. 오늘은 만실입니다. 민석은 식은땀이 흘렀어요. 혜진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된 거예요? 잠깐만. 다른 호텔 알아볼게. 하지만 해운대의 다른 호텔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약이 모두 취소되어 있었습니다.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후 7시 해운대 해변. 민석과 혜진은 결국 해변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두워진 바다가 보였어요. 오빠, 호텔은 어떻게 하죠? 혜진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설레던 여행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죠. 다른 데 알아보고 있어. 걱정 마. 민석은 휴대폰으로 숙박업체 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신용카드 결제가 계속 취소되는 거였어요. 결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른 카드로 시도해 주세요. 민석은 다른 카드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모든 카드가 사용 정지 상태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민석은 중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카드는 부정사용 의심으로 일시 정지 처리되었습니다. 카드사 직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어요. 부정 사용이요. 제가 직접 쓰고 있는데요. 배우자분께서 신고하셨습니다. 본인 동의 없는 사용이라고요. 민석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연이 먼저 손을 쓴 거였습니다. 그럼 언제 풀리죠? 조사 완료까지 통상 3일에서 5일 소요됩니다. 전화를 끄는 민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빠, 뭐래요? 카드가 정지됐어. 네, 순간 혜진의 표정이 변했어요. 설레던 눈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현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후 8시 30분. 민석은 부산에서 급히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을 앞당겨 실행하려던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하신 항공편이 취소 처리되어 있네요. 무슨 소리예요? 언제 취소했다는 거죠?
오늘 오후 4시에 온라인으로 취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민석은 절망했어요. 지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대응을 시작했고요. 그럼 다른 항공편으로라도. 현금으로 결제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만석이고요. 민석은 주머니를 뒤졌어요. 현금은 2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항공료는 물론이고 숙박비도 부족한 금액이었어요. 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 이거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민석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차분했어요. 지연아, 뭘 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호텔도 항공편도 카드도 다 취소시켜놨잖아.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죠. 아, 그거요? 제 동의 없이 제 돈을 쓰셨잖아요. 당연히 막아야죠.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제 돈이 뭐야? 공동통장 돈이잖아. 공동통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특히 불륜, 여행 자금으로는요. 지연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어요. 민석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연아, 얘기 좀 해보자. 집으로 돌아갈게. 안 돼요. 23살 혜진 씨와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그런데 카드는 계속 막혀 있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어져 있었어요. 민석은 휴대폰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오후 10시 편의점 앞. 민석과 혜진은 공항 편의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오빠, 저 집에 갈래요. 혜진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이런 줄 몰랐어. 오빠 부인이 이렇게까지 할 줄 알았어요? 혜진의 물음에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을 15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얘기해보자. 진짜 이혼해 줄까요? 혜진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민석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단순히 화가 난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오후 11시 서울역 대합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지연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김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강남구 테헤랄로 212번지 3층. 늦지 마세요. 민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법률사무소라니. 지연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지연의 메시지 톤이었어요. 1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당찬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민석이 반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죠. 그때 민석은 깨달았어요. 지연이 단순히 화가 난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이미 전쟁을 선포한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무기는 모두 지연이 가지고 있었어요. 집도 가게도 돈도 심지어 법적 준비까지 모든 것이 지연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민석은 대합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지연이 어떤 카드를 더 가지고 있는지, 내일 법률사무소에서 무엇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민석의 중얼거림이 적막한 대합실에 울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50분. 민석은 법률사무소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탓에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캔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지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 옆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김 변호사였습니다. 앉으세요. 지연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대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민석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일단 상황을 정리해보죠. 김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께서 의뢰하신 거는 이혼 소송과 재산 분할, 그리고 위자료 청구입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먼저 증거부터 보시죠. 김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민석 앞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호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민석이 혜진과 함께 갔던 롯데호텔 기록이었어요. 이건 어떻게? 3개월 전부터 수집한 자료입니다. 지연이 차분히 말했어요. 두 번째 페이지는 카카오톡 대화 캡처였습니다. 혜진과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랑해요, 오빠. 빨리 와이프랑 이혼하고 저랑 살아요. 민석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에서 어떻게 이런 자료를 얻었는지 궁금했어요. 휴대폰 비밀번호가 제 생일이더라고요. 지연이 설명했습니다. 민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세 번째 페이지에는 카드 사용 내역이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선물 구입,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불륜 사실 입증에는 충분하죠.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재산 얘기를 해보죠. 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현재 부부 공동 재산은 집과 예금, 그리고 부인의 사업체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집은 제 명의예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매장도 제 명의고요. 결혼 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럼 뭐가 공동 재산이죠? 민석이 물었어요. 불안한 목소리였습니다. 공동 통장의 잔액이었는데 그것도 이미 인출하셨죠? 김 변호사의 질문에 민석은 고개를 떨궜어요. 500만 원 정도 뺐습니다. 생활비로 모아둔 돈을 불륜 여행에 사용하신 거네요. 민석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지연아, 얘기 좀 해보자. 민석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혜진이는 그냥 일시적인 실수였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게 없다고. 지연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23살 여자애와 부산으로 도망가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건 공동통장 돈 빼가면서 하하라고 웃었잖아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이 보낸 메시지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부인께서 원하시는 조건을 말씀드리죠. 김 변고사가 새로운 서류를 꺼냈어요. 첫째, 공동통장에서 인출한 500만 원 전액 반환.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위자료 3천만 원. 3천만 원이요?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불륜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금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니 법원에서도 인정받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당신이 해결할 문제죠? 지연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동정은 없었습니다. 셋째, 이혼 후 3년간 재혼 금지. 그건 너무하잖아. 23살 여자애와 재혼하려고 했잖아요. 그 계획은 포기하셔야 해요. 민석은 머리를 감쌌어요.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조건을 받아들이시면 합의 이혼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어요. 거부하시면 법정에서 만나게 되죠. 그럼 더 복잡해질 거예요. 민석은 고민에 빠졌어요. 법정으로 가면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알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질 거였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하루 드릴게요. 내일 오후까지 답변해 주세요.
지연이 일어났어요. 15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을 두고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연아, 민석이 불렀어요.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인 거야. 지연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하하라고 웃으며 메시지 보낼 때 이미 끝났어요. 법률사무소에 혼자 남은 민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빌딩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요? 이혼하기로 했어. 진짜요? 그럼 우리 이제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하지만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 3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3년간 재혼 금지 조건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막막했거든요. 오빠, 응. 그래. 민석은 힘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혜진과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지연은 매장으로 돌아왔어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저녁 무렵 지연은 창고에서 혼자 울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강한 척했지만 그녀도 사람이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울고 난 후에는 더 단단해진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잘 될 거야. 지연은 중얼거렸어요.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민석의 답변을 기다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지연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예정이었으니까요. 6개월 후 가을. 지연은 강남구 논현동 세매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 스타일 2호점이었어요. 1호점보다 2배는 큰 규모였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오픈 준비 중 스티커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내일이 개업식이었습니다. 사장님 꽃 배달 왔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축하 화환들이 연달아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거래처에서 보낸 것들이었어요. 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3개월 전 가정법원 조정실. 지연과 민석이 마지막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조정조서에 서명해 주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어요.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연의 서명은 또박또박했어요. 이제 정식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15년의 결혼이 한 장의 서류로 끝났어요. 민석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정말 미안했어.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잘 사세요. 지연이 담담히 말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정리하는 말이었죠. 민석은 조정실을 먼저 나갔어요. 지연은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어요. 높고 맑았습니다. 2개월 전 새로운 시작. 온라인몰 론칭 어떠세요? 마케팅 업체 직원이 제안했어요. 지연의 매장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 진출 제안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지연은 신중했어요. 성급한 확장보다는 탄탄한 기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여성들에게 좋은 옷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해보겠습니다. 온라인몰이 오픈한 지 한 달 만에 매출이 3배로 늘었어요. 지연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사장님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직원이 말했어요. 여성 창업 관련 잡지에서 인터뷰를 요청한 거였습니다. 저요? 네, 혼자서 사업을 성공시킨 여성 사업가 특집이래요. 지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아직 성공이라고 하기엔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보겠습니다. 지연은 우연히 민석의 소식을 들었어요. 공통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민석이 요즘 힘들어해. 무슨 일인데요? 회사에서 징계받았어? 불륜 때문에 소문이 났거든. 그리고 그 여자애도 떠났대. 지연은 특별한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쾌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먼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부모님 집에서 지내고 있다던데. 그렇구나. 지연은 짧게 답했어요. 더 이상 민석의 삶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주 전 매거진 인터뷰.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셨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사진 촬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고객이 원하는 걸 찾아서 제공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단기간에 이런 성장을 이루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연은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아마도 절박했기 때문일 거예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기자는 그 말에 관심을 보였어요. 개인적인 이야기인가요? 네, 혼자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개업식 당일 2호점 개업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거래처 관계자들, 단골 고객들, 그리고 직원들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성공 비결이 뭐예요? 사람들이 연신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지연은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오후 3시 정식 개업 행사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지연 스타일 대표 이지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차분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믿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잘 사는 거라고요.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시 박수가 울렸어요. 이번엔 더 길고 뜨거웠습니다. 개업식이 끝나고 지연은 혼자 새 매장에 있었어요. 조용했습니다. 오늘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지연은 사무실로 올라가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어요. 23살 혜진이랑 부산으로 내려간다. 공동 통장 돈은 이미 다 뺐다. 민석이 보낸 그 메시지였어요. 스크린샷을 인쇄해서 액자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처였어요. 배신감과 분노의 증거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린 신호였던 거예요. 지연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호했어요. 민석에게일 수도 있고 자신에게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상황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었고요. 지연 스타일은 이제 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온라인몰도 전국 배송을 하고 있었고요. 지연은 여성 창업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됐어요.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때로는 실패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대학교 창업 강연에서 한 말이었어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도 사업을 시작하고 싶은데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요?
혼자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연은 그 학생을 바라봤어요. 몇 년 전 자신의 모습 같았습니다. 혼자가 무섭다고요? 혼자가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의존할 사람이 없으면 오로지 자신만 믿고 가야 해요. 그게 더 확실한 길이에요. 현재 어느 조용한 저녁, 지연은 1호점 매장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고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수길에 불빛이 반짝였어요.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연도 이제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내일 일정을 확인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새로운 매장 임대 계약. 지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6호점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매장 불을 끄고 나오면서 지연은 뒤를 돌아봤어요. 자신이 일구어낸 공간이었습니다. 혼자서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잘했어.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격려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해나가겠다는 다짐이었죠.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작지만 또렷했습니다. 지연처럼 혼자서도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지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자신만의 집으로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